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 테스라입니다. 일단 오늘도 반도체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주도 섹터를 자리 잡고 있다가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강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꽤나 유의미한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향후에 실적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테스트 매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SOC와 이미지 센서를 불리는 CIS 이 두 가지 반도체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두산 테스나가 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그 중에서도 SOC, CIS의 쓰임새와 그리고 이쪽에 대한 성장폭을 알아야지만 두산 테스나의 성장성 혹은 잠재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봤을 땐 이쪽은 꽤나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LS 35% 수익이고요. 오스코텍 23% 수익을 내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LS에 거의 몰빵을 하셨던 분인데 오스코텍을 얼마 전에 좀 매수하셨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오스코텍은 투자하고 있죠. 다만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이제 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좀 찍어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제가 전 종목 중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비트코인, 비상장 주식까지 이 네 가지 모두에서 딱 한 종목 손실 보고 있다고 했었죠. 그 한 종목이 바로 오스코텍이었어요. 네, 오스코텍이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었지만 그 당시에 한 3.5% 제가 저번 주에도 계좌 인증을 했죠. 우리 멤버분들께는 계좌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딱 한 종목 손실 중이었는데 지금은 이 오스코텍조차 수익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반등이 꽤나 좀 강하게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있는데 대략 한 1.5%, 예, 약 1.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네요. 오스코텍 뭐 최근에 흐름 좋죠. 아, 오스코텍이 아니네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오스코텍은 제가 이제 오늘 매수한 종목이고 착각했네요. 오늘 매수한 종목이고 이제 이 종목이었네요. 3천당 제약. 근데 이게 유일하게 제가 손실을 보고 있었던 3.5%가량 손실을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현재는 이제 대략 약 4%, 예, 4%권으로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저번 주 이제 계좌 인증할 때 유일하게 한 종목 손실 중이었던 종목이 바로 이 삼천당 제약이고 이것조차 이제 4% 정도 수익권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손실 중인 종목은 일단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은 없어요. 국내 주식은 전 종목 다 수익을 내고 있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일단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한 종목, 한 종목이 수익권에서 다시 1%대 1.5% 손실권으로 돌아서면서 딱 한 종목 손실 보고 있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최근에 수익 실현을 꽤나 많이 했어요. 현금 비중을 좀 가파르게 좀 늘렸고 해지 비중을 어느 정도는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뭐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상장 주식까지 딱 한 종목 1.5% 제외하고서는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오스코텍은 오늘 이제 매수한 종목이고 1.5%가량 수익을 내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4%의 수익을 내고 있네요.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 테스나, 네, 두산 테스나입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 제가 분석해드리기 앞서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토론방에서 이제 글 써주신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3월 4일에 써주셨죠. 필승님 투자의 신 갓승. 네. 이런 걸 보면은 살짝 좀 뭐랄까요, 좀 부끄럽긴 한데 기분은 상당히 좋아요. 네, 큰 힘이 됩니다. 3월 5일에 예,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필승 사단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좀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필승님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오늘 이제 대화 나눈 내용인데 땡땡땡도 무섭게 오르네요. 필승님 픽은 정확하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사실상 뭐 투자를 하고 있든 혹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도 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두산 테스나예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꽤나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왜 두산 테스나를 좀 보고 있느냐? 일단 방금 말씀드렸었죠. SOC와 CIS의 그런 쓰임새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와 상당히 큰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SOC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참고로 두산 세스나는 국내 1위, 압도적 1위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기업입니다. SOC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고요. 뭐 계산이라던가 그러니까 논리적인 계산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데이터를 전달한다거나 혹은 데이터들을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SOC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미지 센서죠.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UAM, 드론,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 이런 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눈은 피사체가 우리 눈의 맺힘으로써 보여지는 것인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빛을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사체를 이제 반도체에 맞게끔 그 카메라에 맞게끔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지만 그 카메라에서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반도체가 이제 전기적 신호로 그러니까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가 바로 CI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당연히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중에 하나이고 자율주행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개 업체가 주력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력 고객사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두산 세스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뭐 갤럭시는 물론이고요. 뭐 중국의 샤오미라던가 오포, 비보 이런 쪽으로도 이미지 센서를 확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지금까지야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었다라면 이제 중국도 스마트폰 시장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갤럭시 24가 대박 내고 있죠. 갤럭시 24가 최근에 대략 한 6년, 6, 7년 만에 최고 기록을 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그에 따른 수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죠. 울트라를 제외하고서는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퀄컴의 제품들이 이제 쓰였다면은 뭐 그 전에는 엑시노스 2200대에는 이제 논란이 일으면서 이제 퀄컴 제품으로 전량 교체가 되었다면은 다시금 엑시노스 2400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지금까지는 피드백이 상당히 좋아요.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400을 밀게 된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밀겠다는 것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든 엑시노스든 결국엔 두산 테스나의 그런 패키지, 테스트 작업이 겹쳐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의 그런 CIS, SOC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삼성의 파운드리라던가 엑시노스 이런 쪽의 성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산 세스나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두산 세스나도 이에 따른 준비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까지 공장이 평택, 안성, 서안성 이렇게 세 개 공장이 대표적인데 그중에서 평택의 이 공장을 짓고 있어요. 평택의 이 공장을 작년부터 짓고 있어서 대략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이 되면서 실적이 퀀텀 점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시가총액은 언제나 선반영된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대략 한 1년 반 정도 남았죠. 이제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1년 반 정도 남았고요. 그 전에는 물론 뭐 스마트폰의 턴어라운드 혹은 삼성전자가 이번 테슬라와 협력을 하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어줍니다.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SOC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제 삼성과 테슬라의 그런 협약이 이제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역시나 두산 테스나의 수혜도 꽤나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테슬라의 그런 하드웨어 3.0까지는 14나노 공정에서 파운드리 1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삼성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인텔, 아니면 중국 기업들 SMIC 이런 기업들도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 하드웨어 4.0부터는 7나노 이하 5나노, 7나노 이 정도 급으로 와야지만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협약을 했었던 이유도 TSMC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랑 애플의 물량을 대기에도 바빠요. 그쪽 물량을 대기에도 가동률이 꽉 찰 상태입니다. 꽉 찰 지경입니다. 따라서 그나마 이제 7나노, 5나노로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TSMC를 제외한 유일하게 삼성전자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협력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칩을 맡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TSMC가 애플과의 협약을 통해서 기술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시켰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서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서는 기하급수적인 기술력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둘러싼 노이즈가 상당히 많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워낙에 오르는 것이 없다 보니까 노이즈가 상당히 쌓이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파운드리 혹은 엑시노스 시스템칩까지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 역시나 꽤나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확실하게 잡힌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매우 큰 그런 기업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좀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고 있는 기업인 것은 맞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그 약진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테슬라라는 것이고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올해 1분기부터 발견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참고로 자율주행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0% 이상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매년 30% 이상의 성장하는 산업은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해상풍력, 수소 이런 쪽 외에는 사실 전무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와 더불어 자율주행이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것이고 10년 내에 2,500조 원, 자율주행 시장만 2,5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특히 자율주행 시장이 만약에 대두가 된다면 정말로 커지게 된다면 그중에 1등 기업은 높은 확률로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리고 파운드리의 테스트를 해주는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앞으로 장기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내년 하반기 즈음에는 새로운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도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 공장이 만들어져도 수요가 넘치지 않으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사실 감가상각비만 나가게 되면서 실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런데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신공장이 완공될 때 즈음에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4.0 칩이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을 테고 그에 따른 테스트 물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아마 삼성과의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런 식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공장 투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객사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산 테슬라도 상식적으로 삼성 그리고 테슬라와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염두를 해서 이런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높은 확률로 자율주행 시장이 매년 고성장하게 된다면 결국 그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테슬라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CIS 그리고 SOC로만 70% 이상의 그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였어요. 매출 비중 한 자릿수였는데 최근에 20% 이상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시장 쪽 전장 쪽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절대치 물량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스마트폰에 쏠려 있었던 그런 매출 비중이 이제는 자율주행 쪽으로 빠르게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자율주행 물량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테슬라다. 특히 엑시노스 2400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그리고 파운드리 특히나 테슬라, 현대차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에서의 역대급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